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조국 정국이었다. 네. 지난 한 달을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민원연도 이 조국 장관 관련된 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내놓으셨잖아요. 예. 각종 의혹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정책 검증 보도가 너무 없었다. 네.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정말 없더라고요. 민원연이 개각이 발표된 8월 9일부터 기자간담회 이틀 후인 9월 4일까지 주요 5개 종합일간지 지면에 보도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를 세어봤더니요. 총 1177건이었습니다. 예. 한간에서는 막 70만 건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은 종이신문에 보도된 예. 건수는 이랬어요. 예.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신문은 332건을 보도한 조선일보였습니다.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4.4건의 기사를 냈어요. 동아일보가 269건, 중앙일보 234건, 경향이 198건, 한겨레가 144건 순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중에서 사진 기사를 제외한 1083건의 기사를 각각 정책 검증 그리고 도덕성 검증 그리고 이 둘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기사들을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전체 1083건의 보도 중에서 정책을 다룬 기사가 24건으로 고작 2.4%에 불과했습니다. 정책 검증은 거의 안 했다 보시면 되고요. 2.4. 네. 네. 그리고 602건이 도덕성 관련 검증 기사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다 도덕성 관련된 논란이 담겨 있는 보도인데 저희가 엄격하게 분류했을 때 그렇게 해도 55.6%가 모두 도덕성 관련 검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신문사별로 보면 정책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던 것은 한겨레였는데요. 132건 중에서 7.6%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가장 그나마 많은 신문이었어요. 네. 경향신문은 그 절반가량인 3.4%가 정책검증 관련 기사였고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1.8%였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2건에 불과했어요. 정책 관련 기사가 전체 보도 중에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가 332건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중에 딱 2건? 네네. 저는 신문사 논조의 차이가 이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과 기타로 분류된 보도의 비율에서 갈렸다라고 보는데요. 네. 조선, 중앙, 동아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다룬 기사가 63%가량의 비율로 보도되었지만 경향과 한겨레는 대략 37% 정도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너무나 적었다 정책 검증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는 아니 워낙 의혹과 논란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네. 라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전혀 안 냈거나 또는 조국 후보자의 정책 관련해서 언론이 짚어볼, 그러니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국 당시 그 장관 후보자는요, 개각 발표 이후에 처음에는 직접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다가 국민 안전 관련 정책안을 발표하는 일종의 정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문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다뤄주지 않는 것은 사실은 정책 검증 자체를 회피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을 빚기에 충분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서 학벌주의 경쟁사회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사가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쏠린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간의 그 차이가 1대 100으로 벌어지는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지나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정책 검증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가 결국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 태도 아니었냐.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조국 장관의 정책 중에서 언론이 꼭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견 발표에 대한 비판적 정책 검증을 시도했던 한겨레 보도가 있는데요. 조 후보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혐오 조장 우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보도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범죄율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훨씬 낮음에도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요인으로 언급을 했다라면서 조 장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건 장관이 언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야 되는데 보도를 안 했다라는 예. 것이고요. 서울신문은 조국 여가부 성매매 대책 자문위원 때 성구매 남성 처벌 제외 논문이라는 8월 20일 보도에서 여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언론이 이렇게 후보자의 정책 검증 관련된 책임은 방기한 채 너무 정파적인 이유 또는 저는 이게 이제 상업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도덕성 논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5대 일간지를 쭉 보셨고 네. 저녁 종합 뉴스들은 어때요? 방송사들? 거의 비슷했는데요. 8월 9일에서 9월 4일까지 총 27일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총 7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의 조국 관련 보도는 92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곳이 압도적이에요. 총 214건. 의 보도를 한 채널A였습니다. TV조선이 175건, MBN이 140.5건이었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KBS는 78.5건, MBC는 86건으로 비교적 종편에 비해서는 정제된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예. 7개 방송사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가 톱보도였던 날이 10일 이상이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톱보도였던 날이 총 13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보도 굉장히 과열됐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까 신문과 거의 마찬가지로요. 이 후보자 검증, 특히 그 전문성을 검증하는 보도보다는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 이런 거에 치중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그냥 개각 소식을 알려주거나 또는 인물 검증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검증하는 보도는 총 보도 중에 20건에 그쳤고요.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나 도덕성에 치중하는 보도들은 903건이었습니다. 총 97.8%가 이런 도덕성 검증 보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문과 방송 다 비슷하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언론이 이제 한쪽으로 너무 보도를 집중하다 보면 네. 정작 보도되어야 할 중요 사안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네. 민원연이 지면이나 보기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다 그냥 조국으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중요한 보도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것이 민원연이 있었습니다. 볼 때 이건 정말 중요한데 아예 보도가 안 됐다. 뭡니까? 가장 먼저 짚을 수 있는 거는요. 8월 19일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특조위라고 하죠. 특조위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석탄 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하청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라고 하면서 김용균 씨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비롯됐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에 올인하는 상황이어서 이 보도가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도조차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신문부터 봅시다. 신문은 특조위 결과 발표 이튿날인 20일부터 22일까지 5개 일간지와 2개 경제지 보도량을 살펴봤는데요.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5건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로. 네, 서울경제는 한 건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지면 31면에 게재된 1단 기사에 그쳤습니다. 네. 반면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8월 20일 특조위 결과를 1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보도전문 채널 YTN의 저녁종합뉴스 보도량도 봤는데요. 특조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19일에 TV조선, 채널A, YTN에서 특조위 조사 결과를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 MBC, SBS, JTBC, MBN은 발표 당일 한두 건의 보도를 내놨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20일부터 22일까지 보도량을 더 봤지만 추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방송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사자키는 그 특조위에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조위 조사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 1만 31명을 설문조사했고요. 산재 승인 통계와 건강진단 자료 등을 분석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자료로 입증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서 협력사의 기술 축적을 어렵게 했고 원하청 구조로 인한 소통 단절이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고착화시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 김영균 씨의
씨의 죽음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건데요. 이렇게 특조위 조사 결과는 고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노동 환경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예. 정말 충분한 보도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조국에 빠져 놓친 보도 이거였고. 또 그 기간 동안 좀 문제 있는 보도 어떤 게 또 있습니까? 8월 2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판결이 나온 때에 지나치게 삼성을 편들어주는, 그러니까 삼성을 걱정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 조국 보도에 올인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이 보도는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주목한 것은요. 이 판결 이후에 삼성의 위기, 경제 위기를 강조한 보도들이 제법 많았다. 이번에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준실 씨에게 준 말 세피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이 전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 위기, 경제 위기설이 등장한 거죠. 근데 이 제목을 볼게요. 조선일보는 급류에 휩쓸린 뗏목탄 심정이라는 8월 30일 보도에서 한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의 말을 따옴표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삼성그룹에 여러 악재가 겹쳐서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인데요. 보도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런 사설인데요.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라는 30일 제목의 사설인데요. 노골적으로 삼성을 봐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일본과는 경제전쟁이 벌어졌다. 그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 삼성이다. 그런데 삼성의 사령탑이 비상 경영이 아니라 법정 싸움에 온 정력을 소비해야 하게 됐다. 만에 하나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정말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까. 세계의 명멸한 수많은 기업은 모두 한때는 전성기를 구가했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 판결 정신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다시 파기환송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글쎄요. 위기설을 막 강조해서 군부를 떼는 거죠. 아니 그 군부를 떼서 어떻게 하자고요? 고등법원이 그러면 현명한 판결을 뭐 이런.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정신에 반하게 다시 판결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반영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왜 이런 사설과 기사를 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삼성 편입니다라는 걸 삼성한테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 제목을 저는 그 목적 말고는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어요. 좋은 해석이신데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민망한 기사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제목만 좀 읽어볼게요. 조선일보 8월 30일. 삼성 3대 축 영업이익 반토막.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동아일보 8월 30일. 재계. 삼성 경영활동 위축 우려. 경제 악영향. 그리고 조선일보 8월 30일 보도는 기업들. 정부 사업 지원하면 감옥 가고 거부하면 찍히고. 정말 서글픈 그런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이렇게 삼성에 대한 그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은 삼성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보도 행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좀 현명하면요. 이런 보도한 언론사에 광고를 안 줘야 돼요. 정말 현명하다. 그건 너무나 큰 무리한 요구입니다. 정말 현명하다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삼성이 좋아지는 삼성이 되거든요. 또 문제 있는 보도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박근혜 사면을 언급한 언론이 있습니다. 사면? 사면.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나야 사면을 하죠. 그래도 미리 공부를 떼는 겁니다. 왜 자꾸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죠. 조선일보가 작년 7월에 이미 김대중 칼럼에서 과거의 사면이라는 이제 칼럼을 내놨습니다. 또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상징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작년 7월에 썼다고요? 네. 작년 7월에 김대중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신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데 이런 보도가 이번에 또 나온 거죠. 예.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 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판단하게 될 텐데 언론에서 벌써 사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박근혜 총선 전 사면 재판 시간표 따라 선거판 요동이라는 8월 32일 기사에서 사면 시기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라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현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면됐을 때와 비교해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은 훨씬 제약되겠지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예. 중앙일보도 대법 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 형량에 영향 미치나라는 8월 30일 보도. 동아일보도 박 재상고심까지 총선 전 확정 판결 어려워에서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네, 재판의 결과보다 삼성의 실적을 더 걱정하고 또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모으는 언론들이 과연 법과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김원경 사무처장이 정치 쪽을 정확히 모르셔서 조금 오독하신 것도 있어요. 네, 어떤 무슨 점에서? 얘기냐면 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파기환송했어요. 네네. 고등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리고 네. 대법원이 확정하면 완전 확정이 끝나는 겁니다. 네네. 그것이 내년 총선 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네네. 총선 전에 사면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한번 그 재판의 시기는 봐야 한다. 네네. 그거에 따라 내년 총선의 선거판은 유동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는 정치권 있죠. 정치부 기자는 쓸 수 있는 기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아직 벌써부터 이렇게 사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면에 대한 가능성의 여론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소망 같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